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4선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일명 딱지 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였던 용산구에 토지를 매입해 큰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진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용산 참사 발생 지점에서 약 350km 떨어진 곳에 토지를 매입한 건데요. 당시 공시지가가 20억 5천만 원의 토지를 절반가량인 10억 2천만 원에 매입했고 실제 투자액은 5억 1천만 원. 이후 2016년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무려 총 26억 원대 분양권을 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5억 원의 투자금으로 5배 이상 26억 원의 분양권을 갖게 된 것. 이에 대해 행안부는 용산구 관내에 평생 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세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특혜 채용 정황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문 후보자의 장남이 유효기간 2년이 지난 어학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선박 검사 기관인 한국성급의 경력직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 이뿐 아니라 임원 면접 당시에 면접위원 3명 중 1명이 문 후보자의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77학번 동기로 드러나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성급 관계자는 어학성적표는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 서류였다.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대학 동기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라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후보자의 장관 특혜 채용 의혹 직접 들어보시죠. 학점과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어학 성적에서도 특혜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1점 차이로 떨어진 경력직 지원자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영암 변호사님,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그 인근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땅을 아내가 사들였는데 본인이 든 돈은 5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뻥튀기 돼서 나중에 26억 원 상당의 분양권으로 뛰었는데 용산구 진영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정보를 바탕으로 참사 인근의 땅을 염가에 산 다음에 26억 원의 시세 차이 결국 알고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당시 공시지가는 22억이었었고 실제 거래가는 10억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5억 원 정도가 자신의 돈이었고 나머지 5억 원은 대출금을 받아서 구입을 했었다고 하는데 변명이 너무 궁색합니다. 용산구 관내에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뻔히 재개발될 것을 알고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아는데 보통 이제 은퇴하고 평생 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전원으로 낙하기로 생각을 하지 누가 시내 한복판에 상가가 있는 번잡스러운 곳에서 평생 거주 목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변명이 너무 궁색한 것 같고요. 그 국민들이 납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또 용산 참사도 일정부로 떨어져 있고 자신의 관내구, 지역구 사고 관련이 있고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저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이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본인도 야당 의원 시절에는 아마 상당한 비판을 했었을 만한 사안인데 본인의 일이 되고 나니까 그저 송구하다 한마디로서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태도가 영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 용어로 딱지잖아요. 딱지. 박정아 대변인. 딱지 사놨다가 재개발되면 다시 그 딱지 다시 파는 건데 5억 들어서 26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대박 났네. 대박이죠. 사실은 저 딱지라는 게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그 무허가 건축물에서 살다가 그나마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좀 제대로 된 집에 가서 살아라라는 의미로 만들어지는 건데 저걸 저렇게 사실은 딱지 거래가 언제부턴가 허용이 됐다가 또 불법이 된 적도 있어요. 저런 면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용산에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서 충분히 지역구 관리하시면서 지역민들한테 봉사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됐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진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문성혁 후보자, 김현철 후보자 모든 그 후보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참에 청와대의 그 인사 검증 시스템과 그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나와요. 저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청와대 인사 파트에서 민정 파트에서 그리고 최종 임명권자께서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예요. 다 이런 문제 있는 거 확인하고도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후보자들 내놔도 청문회 통해서 국무위원 장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 좀 다시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간절히 드립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취업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데 이양수 의원에 의해서 어학 성적 사실은 따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 안 그래도 바쁘고 알바해야 되죠. 또 뭐 연애도 못해요 대학생들. 연애해야 되죠. 학점 관리해야 되죠. 교환학생 갔다 와야 되죠. 어학 성적 따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유효기간 제한 어학 성적서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2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시험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본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자기소개서를 1000자 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한 300자 대충 써서 내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은데 이 자기소개서도 부실하게 써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성적표를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이유정 후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정버핏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 대박이 나서 사전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결국 낙마하게 됐고 수사가 들어가고 나니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고발 조치, 추가적인 수사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철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적으로 사정당국까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의혹 없는 장관 후보자 어디 없습니까? 네 번째 앞을 사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